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매주 수요일 발표가 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한 24만을 기록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지표라고 할지라도 중요하게 봐야 할 때와 또 그렇지 않은 때가 있다는 것, 오랫동안 함께한 시청자라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연준의 긴축 기조 그리고 물가 안정이 중요한 현 상황에서는 금일 발표된 고용지표와 다가오는 새벽 4시에 나오게 될 11월의 FOMC 의사록 공개에 더더욱이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오늘도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내일 일단 축구가 있기는 한데요. 오늘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조금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횡보와 박스권 안에서 일단은 미국 시장 갇혀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론적인 것에서부터 오늘 오후에 유럽 시장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 총체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성공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내용들은 실시간으로 방송 중의 흐름에 맞춰서 답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입장하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연말 쇼핑 시즌 낙관 전망에 경기 둔화 불안감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보합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은 G7이 러시아산 원유 상한선을 검토하며 65에서 70달러 라인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유로 FX는 ECB 부총재가 인플레이션 2% 달성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주요 이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개장 전에 주요 상품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주요 상품들에 대한 흐름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같은 날이 일단은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한 2주 정도 밀고 있는데 유럽 시장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유죠. 왜냐? 지금 추수감사절 이슈 때문에 그리고 CPI 발표 후 한 2주 정도 지금 박스 횡보를 치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죽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뉴욕 시장 개장을 하더라도 초반에만 거래량이 조금 터질 뿐이고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 여러분들도 눈여겨서 보시고 특히나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은 유럽 시장 시간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16시부터 보기로 하면요. 유럽 시장은 17시부터 일단 시작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거는 한 16시부터 일단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16시 일단은 시작을 해서 여기죠. 골든크로스 이 지역에서 매수 타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자, 여기까지 일단은 자동 익절 혹은 21선을 이탈하는 종가상으로입니다. 종가상으로 21선 이탈이 여기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21선을 터치했을 뿐이지 종가가 21선을 뚫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서 계속 홀딩하시는 구간이고요. 21선 종가상으로 21선을 넘는 이 구간에서
익절을 하시거나 혹은 그 전에 자동 익절을 걸어 두시면 여기까지 일단은 수익 보장된다. 자, 차트상 이렇게 일단은 보이고 있고요. 18시 이후로도 자리가 하나 나왔죠. 똑같은 자리입니다. 18시 이후로도 단기적으로 이 정도의 수익 일단은 뽑으실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럽 시장 때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이유는 오전에 이제 항생을 하시고 시간 텀이 굉장히 길죠. 항생이 뭐 11시, 12시 정도까지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금 활발해진다. 사실은 한 11시에서 11시 반 정도, 12시 안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단 그쪽 시간대 안에서 우리 매매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자, 뉴욕 시장이 11시 반에 시작하니까 한 12시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시간 정도의 텀이 있기 때문에 실전 매매를 하시거나 전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긴 시간, 그리고 이 긴 시간 중에 여러분들께서 또 외동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생장 끝내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뭐 운동 같은 거 하시면서 좀 이렇게 오후 시간 잘 보내신 다음에 4시, 5시 유럽 시장 시작할 때 짧게 일단은 보시는 이런 전략도 여러분들 슬기로운 매매 생활 하시는데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두 자리 일단은 제가 체크를 조금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조금 길게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차트를 조금 길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차트를 쭉 보시면요, 여러분.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횡보 치고 나서요, 일단은 위로 뻗는, 그렇죠? 위로 뻗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그렇죠? 고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저점이 어떻게 되죠?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다. 오후 시간대부터.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예상할 수가 있나요? 자, 유럽 시작할 때, 여기 근처죠? 유럽 시장 시작할 때는 뭡니까? 매수 쪽의 힘이 조금 강하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딱 이 차트를 놓고 보셨을 때 3분봉 차트입니다. 3분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위로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렇죠? 자, 저점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이 어떻게 됩니까?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유럽장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매수 쪽에 힘이 세구나라는 걸 일단은 차트 기본적 분석으로, 차트에 대한 기본적 분석으로 매수 쪽 힘이 조금 강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일단 실전 매매 들어가시면 승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크게 보는 법, 그리고 간략 조그만하게 보는 법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스터디를 해드리니까 항상 신세계 리턴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생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항생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종목이니까 항생을 좀 보도록 하면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은 별 재미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드는 이런 모습들을 일단은 보이고 있죠. 굉장히 좀 많이 흔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오후장까지 일단 권유를 드리지는 않아요. 오후장까지 일단은 권유를 드리지는 않으니까 하실 분들은 한두 번 정도 짧게 그렇게 하시라. 일단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골드 한번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럽장 시간대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0시 이후를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세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유럽장 전에 한번 터졌죠. 여기 보시면 수렴과 발산이죠. 5일선이 21선을 넘는 수렴과 발산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양봉의 종가에 일단은 진입 타점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진입을 하시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20틱이든 50틱이든 100틱이든 80틱이든 여러분들께서 자동 익절을 걸어 두신 다음에 익절을 하시는 방법, 수익에 익절을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1선을 이탈하는 종가에 일단은 청산을 하시는 방법. 21선 이탈하는 종가는 바로 여기죠, 여러분. 여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셔서
여기까지 수익을 얻으시는 이 두 번째 방법도 있다. 제가 항상 노란톡이나 이런데 여러분들 진입 타점이나 이런 거를 가끔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와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장은 일단은 유럽 시작 시간대는 아니었고요. 오후에 하시는 분들은 수렴과 발산에서 이 첫 번째 매수 포인트 하나가 나왔고, 자 유럽 시장 시작하고 나서는 어디가 나오죠? 여기가 나오죠, 여러분. 데드 크로스입니다. 데드 크로스 일단은 나오면서 진입 타점은 어디에서 잡을 수가 있나요? 자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음봉의 종가, 여기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진입 타점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죠. 진입 타점이 얘가 같이 움직이네요. 자,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입 타점 일단 여기에서 뽑아서 여러분들께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가, 자동 익절 한번, 혹은 뭡니까? 21선을 이탈하는 종가상 21선 이탈한 요 라인이죠. 요 라인까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이런 방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장은 일단 여기서 보도록 하는데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릴 게 방금 전이죠. 자, 골드나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골드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뉴욕 시장이 23시 30분에 개장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골드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 한 22시 정도, 9시 반이나 밤 10시부터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권해 드립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주요 지표들이 있죠? 지표들의 지표 발표 시간이 언젠가요? 22시 30분입니다, 여러분. 22시 30분이요. 22시 30분이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 22시, 그러니까 9시 반,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30분 내지 9시 30분 내지 10시 정도에 어떻게 됩니까? 10시 정도부터 우리가 리듬을 탑니다. 얘네들도 리듬을 타서 추세를 일단은 10시부터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뉴욕 시장 시작하는 23시 30분보다는 9시 반이나 10시부터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시작하는 버릇이 좀 드셔야 돼요. 골드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보다 훨씬 더 조금 안전한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10시부터 일단은 좀 하시게 되시면, 자, 방금 전에도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일단은 발표를 했는데 상회를 했죠. 자, 여러분 지표 교육까지 제가 지금 뭉뚱그려서 다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지표를 해석하는 데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표 발표가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경기가 나빠질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올랐다라는 건 뭡니까? 경기가 나빠질 거다. 그렇죠?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높아졌다라는 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내리겠죠. 자, 나스닥이 내리면 요즘 골드랑 나스닥은 어떻게 됩니까? 커플링이 되죠. 디커플링이 되는 게 아니라 커플링이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지표 발표로 인해서 골드가 한 200틱 이상 많이 내려갔습니다. 자, 방금 전에 혹시 차트를 보신 분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저랑 사실은 실시간 차트를 보다 지금 이 방송 넘어오셨는데, 자, 실시간 차트 보신 분들은 갑자기 200틱이 내려가는 이런 현상 보셨을 겁니다. 왜 200틱이 내려갔느냐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건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로 인해서 지표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이게 왜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꼼꼼히 아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진단해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오일을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오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요. 3분봉으로 좀 체크를 다시 할게요. 자,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추세가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이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굳이 16시부터 일단은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16시부터. 자, 뉴욕 시장도 23시 30분부터 시작을 하지만 제가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부터 일단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뉴욕 시장도 17시부터 시작을 하지만 제가 굳이 1시간 전에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서도 뭡니까? 우리 제가 말씀드린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15시부터는 어떻게 되죠? 수렴과 발산.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 신세계 리턴즈 금요일 날 제가 풀어드린 제 기법 중에
5일선 기법과 수령과 발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일단은 매수 타점을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여기에서 좀 디테일하게 좀 그려드릴게요. 선을 이용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죠. 정확히 여기입니다. 81.07달러네요. 81.07달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자동 익절, 뭐 30틱이든 50틱이든 80틱이든 자동 익절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추세를 굉장히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자, 21선 이탈 시에 21선 이탈 캔들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종가상으로 21선 이탈 시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07에 들어가서 64까지 약 한 57틱이네요. 50틱에서 60틱 충분히 이 정도만 해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 길게 끌고 가신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기법상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요. 뭐 80틱, 90틱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끌고 가실 수 있는 이런 룸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시장 시간대에 굉장히 좀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 한번 볼까요? 유럽 시장은 어차피 이제 유로가 메인이기 때문에 유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도 일단은 여기 추세가 한번 나왔죠. 자, 보시면 이쪽입니다.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자, 음봉 나왔죠. 음봉의 종가 타점 여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한다? 자동 익절을 하시거나 자동 익절을 여기까지 하시거나, 혹은 어떻게 된다? 종가상 21선 이탈 시, 종가상 21선 이탈이 여기네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이런 방법도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 설명을 몇 차례 좀 들으시니까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실 겁니다. 어떻게 진입을 하고 어떻게 청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는 신세계 리턴즈 리뷰를 보셔도 되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올려드리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스터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럽장 짧게 이 정도를 일단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유럽장 같은 경우에 제가 한 2주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예, 굉장히 좀 추세 잘 줍니다. 왜냐? 유럽 시장 시작 때도 뭡니까? 거래량이 터지고 실제로 뭡니까?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린다. 수급이 쏠린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실전 매매 하시는데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시간 거래가 되는 해외 선물 시장, 그 가운데 주요 상품에 대해서 계좌적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23시간, 24시간 중에 1시간 빼놓고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마스터님과 함께 계속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나무에서 숲으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얘기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자, 일단은 우리 이제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예. 미국 시장이 중심이 일단은 돼야겠고, 네. 사실은 미국 시장이 중심이 되지만 우리 한국 시장도 저희가 봐드리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죠. 물론 이제 차이점은 당연히 존재를 하고요. 어떤 차이점이냐? 이 전에는 일단은 조금 세부적인, 이제 미시적인 뭐 기업 분석이라든가 이거를 해드리는 반면에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것도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료를 조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이론을 조금 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비교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제가 여름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앞으로 조금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여름에 그렇게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 날 일단 출연했을 때 이 차트를 한번 조금 잠깐 띄워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다라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일단은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가처분 소득도 일단은 조금 줄고 있고,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도 굉장히 좀 많이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내가 진짜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진짜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라고 쳐요. 그런데 100만 원 받는데 인플레이션율이 1%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실질적으로 99만 원을 버는 꼴이 되고,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하고 똑같이 뭐 한 10% 정도 된다. 영국 인플레이션은 10%가 넘죠? 영국 같은 경우에 10%의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면, 자, 물가가 오릅니다. 물건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자, 100만 원에서 10%다라고 하면 나는 실질적으로 90만 원을 버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내가 왜 인플레이션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향후 어떻게 될지, 금리가 어떻게 될지, 내가 왜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되는지는 자명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바로 내일의 삶, 오늘의 삶이 인플레이션이 결정지어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요거 잘 아셔야 돼요.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인데, 내가 100만 원을 번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1%다라는 건 내가 실질적으로 99만 원을 번다라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10%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90만 원을 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은 사실은 이중고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내가 받는 월급, 내 수입은 당연히 줄어들겠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요즘에 뭐 대출 안 받는 사람 없죠?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다달이 은행에다 내야 되는 이자는 높아지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내 생활이 줄어들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생활이 줄어들고,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달이 은행에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진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어떻게 돼요? 더 낮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중고죠. 이중고. 그렇죠? 자, 이 이중고를 사실은 뭡니까? 지금 21년 이후로 지금 겪고 있는데, 그게 22년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가처분 소득의 감소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좀 더 팍팍해지고 우리가 버는 돈이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 이평선을 하회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인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의 감소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못다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자, 오늘 일단은 제가 좀 메인으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시장이랑 한국 시장이랑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시장이 과연 반등을 할 것인가? 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 시장이 진정으로 반등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왜 제가 반등이란 얘기를 자꾸 꺼내냐면, 자료 내리고 잠깐 차트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자료 내리고 차트를 제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잠깐 보면요. 자, 일봉 차트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봉이요, 여러분,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입니다. 9개의 봉이 있죠. 자, 이 큰 장대의 양봉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추측 가능하시죠? CPI가 7.7% 나왔을 때 7% 오른 거고요. 그 이후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 이후의 모습 지금 어떤가요?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횡보 박스를 보고 있는, 횡보 박스를 그리고 있는 일단 모습이고, 자,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이 횡보 박스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특히나 오늘은 사실 뭐 아직 뉴욕장이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내일 목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또 많이 급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횡보 박스는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자료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일단 돌아가 보면요. 자,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는 걸 제가 일단은 가져왔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어떤 미디어나 아니면 뉴스 이런 거 보시면, 인터넷 보시면 요즘에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자산의 버블, 자산이 어떻게 버블을 형성하고 그 버블이 어떻게 깨지는가에 대한 모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델이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열광, 탐욕, 환상, 현실부정, 많이 하죠, 우리 현실부정, 공포, 투매, 좌절, 정상화 과정을 거치는
인간의 내면적인 심리를 자산의 버블과 자산의 꺼짐 그리고 정상화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경제학적 이론입니다. 그게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고요. 하이먼 민스키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학자입니다.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일단은 이제 이 경제학 모델을 만들었는데 한 20년 전인가 한 25년 전인가 일단 작고를 했습니다. 이분은. 자,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 나스닥 시장과 한국의 시장과 어떻게 대입되는지 일단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명한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대중 참여 이 세 가지 섹션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 주식하고 조금 관련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뭔가요? 매집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매집 구간. 그죠? 주식으로 따지면 여기가 매집 구간입니다. 매집 구간이고, 자, 기관이요. 기관이 일단은 눈치를 챕니다. 아, 이 종목, 이 상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일단 기관이 눈치를 채서 여기에서 기관이 또 매집을 하게 됩니다. 기관이 또 매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1차적인 하락을 여기에서 주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중요한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크게 임팩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언론 보도가 증가합니다. 여기가 뭡니까?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첫 번째로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고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상품을 사요. 이게 뭡니까? 대중 참여의 시발점입니다.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이 미디어에 노출이 된 걸 나만 아는 정보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선물과 주식, 금융상품은 사람의 심리 게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열광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매수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면서 탐욕을 넘어서서 환상의 세계까지 가게 됩니다. 아, 내가 여기에서 투자를 해서 뭐 부동산이나 어떤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굉장히 부자로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환상까지 일단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논리 탄생이라는 것은 어떤 뉴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뉴스에 팔아라. 어떤 뉴스, 새로운 논리가 탄생을 하면서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요. 급속도로 하락을 하면서 아, 이 하락이 여기에서 멈출 거야. 여기에서 하락을 했으니 여기에서 받아야지. 여기가 저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다 받습니다. 이 물량을 받으면서 조금씩 기술적 반등을 주죠.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패턴이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현실 부정이 나옵니다. 이럴 수 없어.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오를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더 저점을 치게 되면서 공포와 투매 현상까지 발생을 하죠. 투매가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그게 뭐예요? 찐바닥입니다. 개인들이 좌절을 느낄 때 그게 찐바닥이 되고 다시 정상화 과정을 거치는 이게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는 건데 이거를 제가 오늘 일단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걸 일단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나스닥 일단은 접목을 시켜볼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짧게 제가 접목을 시켜볼게요. 자, 나스닥 지금 1년 반 차트인데요. 1년 반 주봉 차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오르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하락 반전을 주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붙죠. 여기에서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뭔가 매도 쪽으로의 피봇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매도 쪽의 피봇인가요? 이게 뭐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뉴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슈예요. 이 이슈가 뭐였나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테이퍼링과 테이퍼링 조기 종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 현실 부정,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적인 하락. 자, 일단 제가 1912포인트입니다.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1912포인트, 1912포인트의 이 좌절 라인을 일단은 뚫은 다음에 시장은 일단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 시장이 다시 한번 밑으로 갈 것인지 위로 갈 것인지는 어떤 것이 결정을 하느냐. 자, 11월 말입니다. 11월 말이고 지금 하나 남은 이슈는 뭐죠? FOMC입니다. FOMC. FOMC 그 금리를 0.5% 정도 인상한다라고 하면 시장은요, 이것을 속도 조절론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하이먼 차트, 이 하이먼 차트로 일단은 가게 되는 겁니다. 하이먼 차트로 가게 돼서 어떻게 되죠? 정상화 단계에 일단은 돌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모델을 우리나라 모델로 일단 조금 변형을 시켜드리면 잠실 아파트 거래거든요. 잠실 아파트의 실거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신 정보고요. 자, 쭉 가서 여기까지 지금 뭡니까? 현실 부정의 단계까지 일단은 왔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죠? 살짝 반등을 준 다음에 자,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일단은 깨게 될 겁니다. 이 라인을 깨게 돼요, 여러분. 이게 글쎄요, 기회일까요? 자, 이 라인을 일단 깨게 되는데, 자, 여기는 일단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 19억 5천만 원입니다. 19억 5천만 원인데요. 이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걸 제가 가져온 건데 마이너스 6억이 떨어진 가격입니다. 이게요. 자, 25억에서요. 19억 5천으로 지금 급속히 떨어졌어요. 자, 여기가 뭐죠? 이 지점이 지금 현재는 현실 부정의 단계라고 우리나라 시장을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실 부정의 단계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포와 투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포와 투매가 나타나서 어디까지 찍었나요? 1484포인트까지 찍었어요. 공포와 투매로 인해서 여기 밑에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의 반등 포인트 109122를 딛고 일단은 위로 올라섰고 지금 11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12월 FOMC가 한 번 남았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 0.5%를 일단은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놀랍게도 이것을 자, 0.5% 금리 인상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건데 시장은 놀랍게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피봇 혹은 피봇이 아닐지라도 금리의 어떤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제가 항상 보여드린 차트가 있었죠.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최저점을 찍고 14,000대까지 일단 오를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룹이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산타랠리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더 깊숙한 것은 지금 이제 개장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여러분. 개장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일단 제가 논의를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도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다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한국은 어디로? 아직 안 꺾였어요, 한국은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뭡니까? 자산의 버블은 꺼지게 돼 있어요. 자산의 버블이 꺼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경제의 정상화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2008년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2008년부터 뭡니까? 쭉 가다가 자산의 버블이 여기에서 꺼질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락하고 기술적 반등 주고 현실의 부정 그리고 또 뭡니까? 공포, 투매 후에 형성하고 다시 한번 오른다. 네. 하이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사실은 확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예. 굉장히 조금 잘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직 시작 안 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여름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자, 미국의 하반기와 우리나라 하반기는 좀 많이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이것만 일단은 볼게요.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일단 들어오시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것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분 30초 남았는데, 자, 미국의 공공부채 비율이 조금 늘고는 있습니다만 뭡니까? 부채 상환 비율은요,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미국은 개인에 대한 부채 관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 부채는 큰 문제 없다. 독일, 이탈리아도요, 하락하고 있고요. 뭡니까? 자, 심각한 위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디에서 온다? 민간 부채가 높았을 때 발생을 하는데, 호주, 캐나다도 뭐예요? 부채 상환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한국의 부채 상환 비율만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민간 부채가. 국가 부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플레이션 기저 효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국가 부채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데, 민간 부채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민간 부채에 관한 것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자, 개장 시간 한 25초 남았네요. 노란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빨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제가 이거 디테일하게 공개 방송 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일단은 다를 것이다에 대해서 제가 내일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주요 상품들 흐름을 살펴보면 대부분 하락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프리마켓에서 3대 지수 모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변동성 큰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고용지표가 발표된 10시 30분에 장대 양봉을 세웠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개장된 직후에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 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1,752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오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일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배럴당 $60 상한선 합의가 정반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4일 오늘 발표가 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는 $80 선이 무너져서 3%대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럴당 $78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고용지표가 발표된 10시 30분에 크게 급락을 했었다가 다시 하락분을 만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상승 탄력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온스당 $1,736 선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로는 달러가 약세 전환하면서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0.37% 오른 1.03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당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3대 지수 혼조세 출발하기는 했지만 나스닥은 좀 상승 전환하는가 싶었는데요.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일에는 어떤 스탠스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예. 차트를 보고 솔직히 드릴 말씀은 별로 없어요. 자, 3분봉 보시면 네. 굉장히 좀 지저분하죠, 여러분. 차트 굉장히 그러니까요. 지저분합니다. 지금 FOMC 의사록을 기다리는 듯 하기도 하고요. 네, 꼬리도 굉장히 좀 많고요. 제가 팁을 조금 하나 드리자면 요즘에 나스닥장의 흐름을 보면 혼매하시는 분들은 12시 넘어서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12시에서 한 12시 20분 사이에 그나마 조금 추세가 나오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뭐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하는 박스장 매매를 하면 조금 어떻게 수익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봉으로 일단은 체크를 해볼게요. 일봉 보시면 여러분, 이게 오늘 일봉입니다.
굉장히 조그만하죠? 굉장히 조그만했습니다. 거래량 그냥 팍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굳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24시 넘어서 일단 하시는 거 추천을 좀 드리고요. 크게 오늘도 그렇고 사실은 내일이 피크입니다. 내일은 아마 캔들이 더 작아질 거고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일단 좀 축구 보시면서 그냥 관망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당일에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일에 대해서도 당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은 이슈가 있죠. 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상한선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급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일도 관망이네요. 네, 사실 조금 걱정인 게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해외 선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외 선물 그 외국 트레이더들이나 펀드 매니저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11월 말부터 휴가를 갑니다, 여러분. 거래량이 그렇게 막 많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봉을 일단은 보시면 지금 또 별로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럽장 있죠. 오히려 유럽장 시작 시간대에 좀 터지는 모습 일단은 좀 보이고 있죠. 예, 요 정도 지금 요 정도 선에서 터지고 있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어떤 타점을 일단 보실 거는 없고 말씀하신 그 이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일단은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고 예전부터 일단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지금 어떤 임팩트를 주지는 못하고 있는 일단 모습이고 자, 1분봉으로 봐도요. 굉장히 좀 캔들이 작아지면서 뉴욕 시장 지금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거래량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 많이 죽어 있죠? 보시다시피. 자, 그래서 네, 일단은 조금 오늘도 오일은 관망을 들어드리고요. 자, 다음에 골드 볼까요? 네. 골드는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금 딱 보시다시피 아까 이제 이게 200틱 터졌던 라인이고요. 사실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매도 사인 드려서 수익은 일단 좀 크게 났어요. 노란 톡방에서. 그리고 지금 이게 5분봉이에요. 5분봉인데도 지금 캔들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1분봉으로 보겠습니다. 1분봉으로 봐도 여러분 뭡니까? 횡보 박스장이다. 횡보 박스장이다. 일봉 체크 잠깐 해볼까요? 일봉 체크 잠깐 해보면 기술적으로 일단은 봐드리면 여기가 좀 중요하겠죠? 여기가 지금 고가를 보겠습니다. 1824.6이네요. 1824.6을 일단은 넘어야 상방에 대한 어떤 기운이 다시 한번 일단 살아나는데 지금 보면 그거를 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1824.6 조금 길게 보시면 1824.6 아래에서는 일단은 크게 매도 전략 하시는 거 일단 제가 추천을 드리고 대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1분봉으로 해도 지금 우리가 이제 기어다닌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 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오늘 일단은 3관망 일단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 그리고 골드, 오일까지 모두 다 관망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과연 유로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까요?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포관망이었네요. 얼굴로 들었습니다. 민망해서. 예. 어떻게 자리를 좀 봐드리고 싶기는 한데 어쩔 예.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렇죠. 이런 장에서 굳이 뭐 들어가야 될 이유도 없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럼요. 관망도 투자 전략이니까요. 네, 관망도 투자 전략이고요. 수익과 손실만 딱 확정돼 있는 거 아닙니다. 제로도 여러분들 수익이란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항상 금융 투자하실 때는 그 2대1이죠. 2대1이기 때문에 수익 항상 잘 내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1분봉입니다. 1분봉으로 봐도 여러분 뭐 박스장 매매를 할 것도 없고, 그죠? 3분봉으로 봐도 3분봉은 지금 더 심하죠. 더 심하고요. 1봉 일단 보겠습니다. 1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페리티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 금리차가 일단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리티를 일단 좀 넘어섰죠.
12월 달에 일단 FOMC에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겁니다. 뭐 0.5% 정도 일단은 올릴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페리티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또 깨진다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또 깨지고 자 그러면 이 매도 포인트를 어디에서 잡아야 되느냐? 제가 매도 포인트를 몇 군데 이제 잡아드렸죠.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될지. 자 유로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제가 좀 잡아드리면 자 일봉상으로 체크를 해드리면 여기죠. 자 골든 크로스에서 데드 크로스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데드 크로스로 넘어가는 이 사이 그렇죠?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그렇죠? 네. 데드 크로스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뭡니까? 계속 매도 전략 쓰시는 거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고 지금도 저는 이 페리티가 깨질 거라고 일단은 봐요. 예, 금리 차이 때문에 페리티가 깨질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캔들이 이렇게 가면서 이평선도 일단은 내려오면서 5일선이 21선을 다운시키는 요 데드 크로스 라인에서 지금 제가 체크 드렸던 이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단은 매도 전략 세우시는 걸 제가 일단 큰 그림 상으로 일단은 봐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일단 들어갈 그런 포인트는 없으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예, 축구 보시면서 좀 오늘 하루 이번 주는 일단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로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주요 선물들에 대해서 모두 다 관망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국내 선물에 대해서도 흐름이 궁금한데요. 국내 선물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국내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일단은 바로 갈게요. 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1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고 예. 61선 위에서는 제가 매수 전략 일단은 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전략 유효하다. 자, 이게 꺾이면 5일선과 21선 그리고 검은색 61선이 이렇게 또 가겠죠. 그러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매수 전략 일단은 버리시고 자 다시 한번 매도 전략을 일단은 가시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코스피 시장, 국내 선물 시장 다 똑같은데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거는 맞아요.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거는 맞는데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어차피 이게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 내려올 거라고 보니까 국내 선물하시는 분들은 고점 매도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단타나 스캘핑 있죠? 단타나 스캘핑을 하기에는 조금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12월 말 굉장히 심하면 1월 초까지 갑니다. 1월 초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일단은 고점 매도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 조금 접목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 관리하시는데 조금 낫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거래량이 안 터질 때는 유럽 시간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이라도 유럽 시장 시간대 차트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눈매매라도 하시면 굉장히 차트 보는 눈, 시장 보는 눈 넓어질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당일 투자 전략 알아봤고 국내 선물 시장에 대해서도 방향성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앞서서 시장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또 이 맛깔나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중단을 했어요.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내용 다뤄주실 예정인지 조금만 언급을 해주시죠. 네, 내일 일단은 오전 10시에 공개 방송 시작하고요. 네. 오후도 일단 원래 오후가 메인이긴 한데 내일 예. 축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공지 넣어드릴게요. 자, 네, 일단은 오후 10시에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조금 못 드린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다를 것이다라는 주제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거고 여름에서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미국은 오르는데 한국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많다.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확신 있게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는 해외 선물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까지 제가 조금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